오늘 볼 현장이 대수선과 진축까지 포함되는 난이도가 높은 검토 물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면적을 지금 848평으로 간다. 공사비한 70억 들겠네. 70억 이상. 맞습니다. 이쪽 가운데 쪽으로 복도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다 철거한다. 거의 신축인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약간의 인테리어적인 기획과 컨텐츠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사 비용을 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덜식의 김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대문구 인근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저희 덜식에서 이미 몇몇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오픈 예정인 현장들도 있지만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공급이 많은 상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이 동대문구 상권에서 오늘은 새로운 매매건이 있어서 검토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현장이 평소와 다른 점은 기존의 건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용도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대수선과 진축까지 포함되는 난이도가 높은 검토 물건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에서 이 난이도 높은 물건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이거예요. 근데 증축을 증축해야 되고 코어도 다 바꾸거든요. 도면상은 계획서상에 850 잡아두고 인허가비를 8억을 따로 뽑아놓습니다. 네, 어차피 인허가 비용은 매매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공사비는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되는데 네네. 어때요? 평당 850이라는 게 증축 부분에 대해서 850인가? 지금 연면적 전체에다가 850을 적용해 놓은 것 같고 주차 타워도 신설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들려나? 그러니까 일반 용도 변경보다 높게 잡혀 있는데요. 위에는 아예 그냥 증축이고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코어 구조 바꾸고 구조 보강 소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 정도 판단됩니다. 1층은 근생이 있고 네. 2층부터 5층까지는 원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6층부터는 증축 네. 수평 증축은 없고 수직으로만 증축이죠 지금? 네네. 선생님 인허가는 지금 받아져 있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면 인허가를 다시 받긴 해야 돼요. 협의가 필요하긴 하네요. 까다롭긴 하지. 내부 한번 보실까요? 예, 내부 한번 보시죠. 와, 폐기물을 일부 빼놓고 있었구나. 뭔가 공사를 하려다가 만 것 같아요. 와, 다 뜯어놨네. 아, 철거가 진행됐었네요, 계속.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멈춘 것 같아요. 그냥 기둥보 구조고. 이 구조로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그 구조에 대한 것도 다 허가에 이미 받아놨을 거잖아요. 네네네. 인허가 나온 도면이랑 이런 건 저희가 싹 받는 거고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견적도 지금 이제 세부 견적 들어갔는데 그 견적은 두 가지 버전으로 한두 개 층만 증축했을 경우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허가 받은 대로 네 개 층 증축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용적률 꽉 채운 게 이제 9층까지 올라가는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뭐 어차피 증축을 하는 거면 사실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안 하면 사실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긴 하죠. 객실 수도 적고 네. 어차피 구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네. 객실 자체는 사이즈 되게 좋게 빠져 있다. 뽑아요. 승강기 놔야 되고 네. 주차 타워 놔야 되고 거의 신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네. 이 정도로 할 거면 신축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래도 외부 골조는 살려놓고 하는 거니까 850을 예상을 했던 것 같고. 하긴 어차피 신축하면 뭐 1200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면적을 지금 848평으로 간다. 공사비한 70억 들겠네. 70억 이상. 맞습니다. 근데 객실 수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부대 공간이 1층 지하. 1층에는 로비라운지처럼 조식당 들어가는 건가? 지하가 조식이 좀 더 맞을 것 같고.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예. 사실 조식당이 엄청 크게 필요하진 않아서. 네. 지하 1층은 어때요? 100평이 넘잖아요. 근데 설비 면적 되게 많이 잡아먹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은 50평씩 안 됩니다. 아 진짜 지하도 얼마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위에 한번 네네. 가볼까요? 중간중간에 또 요상한 공간이 있네. 이거 외부인데? 지금은 중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층고가 그냥 높아져 버리나? 아니요, 층고 유지한 걸로 좀 봤습니다. 중층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그냥 다 날아가는. 날아가고 코어랑 같이 날아가는. 그지? 그냥 날아가고 네, 그냥 계단만 맞습니다. 생기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쪽 가운데 쪽으로 복도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다 철거한다라고.
여기가 철거가 되고 이렇게 플랫하게 거의 신축인데?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나쁘진 않거든요, 위치나 뭐. 근데 제 생각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면 사업비에서 최소 20-30% 이상은 절감이 돼야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사업의 장점은 감정가 높은 이 부동산을 거의 토지가 이하 수준에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로 지으면서 시설자금 대출을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쿼티 효율성도 나쁘지 않고 조달금리가 엄청 싸게 사업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서 뚫겨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실제 공사비 얼마 들지랑 완성 후에 객실 손익, 부대 공간 어떻게 할지 포함한 그거 검토해보면 될 것 같네요. 간단하다. 아, 이거 천장 뜯으니까 위에 또 많이 있구나. 슬라브 아래까지 3,050m. 근데 여기는 공사 현장이에요? 철거 현장이에요? 여기는 원래 기존의 건축주분께서 인허가를 받아서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허가 완료하고 명도 완료하고 공사를 하려고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중단하신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 사업주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본인이 진행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운영까지 가는 그 사업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굳이 본인이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이걸 만들어 놔도 어차피 운영 사업은 또 별개다 보니까 이왕이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예 신축보다도 이런 대수선 증축권이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인허가는 이미 이 건축주분께서 받아놓으신 상황인데 그 인허가를 받아놓은 레이아웃이 나쁘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의 인허가를 그대로 살려서 저희는 약간의 인테리어적인 기획과 컨텐츠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사 비용을 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공사의 난이도나 총 사업비를 고려를 하면 조금 더 가격을 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효율적으로 아껴서 하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고, 저는 금액을 조금 더 내고를 해서 사업비를 조금 줄여야 이 사업을 갈 이유가 생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원래 평소에는 임장하실 때 좀 간단하게 보고 가셨는데 오늘은 좀 되게 오래 보시네요? 네, 오늘은 확실히 평소랑 다른 게 낙후된 숙박시설을 단순하게 리노베이션을 하는 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축 사업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하면서 대수선을 통해서 구조도 바뀌고 엘리베이터도 신설이 되고 주차 타워도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 수직으로 증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토할 게 굉장히 많고, 어찌됐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숙박시설을 공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축용 나대지를 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거의 신축에 준하는 공사를 하긴 해야 돼요.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좀 봐야 되고, 결론은 지금 저희가 이걸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고, 총 사업비 대비해서 결국 운영 손익을 따져서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보다도 지금 스페이스 플래닝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총 사업비의 공사 비용이 오히려 신축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깝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뭐 상권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 객실당 매출을 어느 정도 봐요? 이쪽에 모텔 들어올 때? 기본 400은 보죠. 여긴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거죠. 컨디션은 거의 신축처럼 될 거니까. 들어가서 그러면은 잘 검토해 보시죠. 여기가 신설만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아예 진짜 신설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아예 신설을 하면은 로직이야 심플해지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늘겠죠. 완전히 이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다시 신축으로 하게 되면 요즘에는 호텔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대 중반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 들었을 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기존의 어느 정도 구조는 살려가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이브하는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부동산 상품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이제 건물이 되는 거고, 또한 이제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숙박 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거의 독점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권에서 독점적인 이제 운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동대문구 휘경동에 나와서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에 가까운 증축과 대수선을 통한 관광 숙박시설 개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흔히 만나기 어려운 이제 케이스라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해결된 다음에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서, 근데 여기는 만들어 놓으면은 참 상품성이 있겠다라는 또 이제 좀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현장처럼 최근에 기존의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이었거나 공실이 높은 근생을 용도 변경하는 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어떤 경기의 영향이 저희 숙박시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존의 건물을 갖고 계신데 공실이 높거나 뭔가 밸류에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더유식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더유식의 김준호였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인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